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 이야기들은 정말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 hilliard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29세 여성은 꽁꽁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고 놀랍게도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는 hilliard가 어느 날 밤 늦게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 고장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그녀는 가장 가까이 사는 지인의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약 3.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주의 한겨울 영하 기온 때문에 그녀는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현관까지 딱 4.5m를 남겨두고 말이죠. 집주인은 다음날 아침 hilliard가 꽁꽁 얼어붙은 것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눈은 빛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맥박은 분당 12회, 체온은 31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상 체온은 36.8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녀의 피부가 얼어붙어 있어서 정맥 주사를 주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녀를 전기 난방 패드로 감싸고 의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가까스로 소생시킨 의사는 그녀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몇 개 잃긴 했지만 뇌 손상이 없고 사지도 모두 멀쩡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hilliard의 회복은 의학적인 기적이라고 불렸는데 아마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몸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하의 기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몸은 생존을 위해 심박수와 호흡과 같은 모든 내부 활동을 늦추게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상황은 이 이야기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1840년대 건설 노동자 피니스 게이지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철로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트기 위해 사용된 폭발물이 계획보다 일찍 터졌을 때 거대한 쇠막대가 게이지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점은 그가 이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지나가던 사람들과 편안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이봐, 빌, 사소한 문제가 좀 생겨서 해결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난 담배를 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알았어? 이 파이프 말이야. 어쨌든 게이지는 뇌 감염을 일으켜 거의 죽을 뻔했지만 신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왼쪽 눈과 뇌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제외하면 완전히 회복했죠.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그의 뇌 한 부분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전에 했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게 뇌의 일부를 잃고도 아무 이상이 없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이상해집니다. 게이지가 계속 전과 같은 생활을 하긴 했지만 사고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어요.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손상된 뇌 부분이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누가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또 다른 남자는 사무실에서 전형적인 평범한 날 대신에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밀린 일을 처리하려고 토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조금 후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1층으로 내려갔죠. 아직까지는 별 특이한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을 때 남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머리 위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죠. 그대로 있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리든지 말이에요. 그가 뛰어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 순간 커다란 강철판이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며 엘리베이터 갱도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왜 이 거대한 강철판이 이 남자 위로 떨어질 뻔했는지 알아보니 주중에 낡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정비원들이 수리 후 패널을 고정하는 것을 깜빡해서 패널이 헐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이크. 다음 이야기는 해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몇몇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건들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아주 평범한 전형적인 날의 말이죠. 어쨌든 친구들은 해먹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더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부러진 나뭇가지가 해먹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뭔가 불안한 유머네요. 잠시 후 바람이 더 심해지고 나뭇가지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오늘은 그만하자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들이 집으로 들어간 지 불과 몇 초 후에 거대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해먹 위 그들이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위치로 떨어졌어요. 그곳에 있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심하게 다쳤을까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운 좋게도 그들은 제 시간에 그곳을 빠져나온 덕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거스키라는 남자는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무언가 새롭고 모험적인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행글라이딩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드레날린 분출로 흥분했고 아마도 그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조종사가 실수로 거스키를 글라이더에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떨어졌지만 가까스로 기둥과 조종사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거스키는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까지 약 3분간을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3분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면 영원처럼 느껴질 거예요. 거스키는 손목이 부러지고 이두박근이 찢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킨 상태로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모두들 모험심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처럼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인 것만 같아요. 번개는 같은 곳에 2번 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번개가 똑같은 사람에게 2번, 아니 7번 내리쳤다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7번이나 번개를 맞은 한 남자가 살아남아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로이 설리번은 번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번개를 맞을 때마다 그는 눈썹을 잃는 정도의 사소한 부상에서부터 심한 화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상을 경험했습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그것도 7번씩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터칭 더 보이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 스포일러에 대비하세요. 아니,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가 바탕을 둔 실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조 심슨이라는 남자와 그의 친구 사이먼 예이츠는 페루 안데스 산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심슨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이츠는 밧줄로 친구를 산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밧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심슨은 절벽 위에 착륙했고 다리 하나만 부러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끝인 건가 싶었다지만 그 후 놀라운 일을 해냈죠. 그는 베이스 캠프까지 9km를 기어갔습니다. 도착하기까지는 4일이 걸렸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썼고 그 책은 2003년에 영화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놀라운 영화 소재가 될 것 같네요. 그중 몇몇은 다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이것보다 더 기괴한 수백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생존에 대한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